산사태는 인적이 드문 강원도 산길에서 토사나 암석이 흘러내려 도로를 막는 사고 정도로만 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심각한 기후재난이라는 사실이 국민에게 인식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였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고 3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출근길, 시내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전날 오후부터 이미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시간당 100mm, 총 강수량 300mm의 100년 만의 폭우는 사상 최초의 도심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남 물난리와 우면산 산사태를 불러온 2011년 수도권 집중호우는 공중에 형성된 수증기의 길이 원인이었습니다. 남동 중국해를 지나는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의 제트기류와 중국 내륙 상층 저기압으로부터 침강하는 건조한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해 호우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북동쪽 사할린 부근에 지상에서 상층까지 잘 발달한 키가 큰 고기압으로 인해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좁은 지역에 오랜 시간 강수가 집중된 것도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는 분명 기상현상으로 인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원과 산책로 개발, 사방 구조물의 미흡, 숲가꾸기 등의 산지관리 미흡이 피해를 크게 만드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인재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도심 지역, 그것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향해 밀려오는 토사의 위험성을 실제로 목격한 국민에게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산사태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강수 형태가 변화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사태 피해 면적은 2,603헥타르, 축구장 3,500개 면적에 달합니다.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평균 600여억 원이나 됩니다. 월별 통계를 보면 8월이 48.8%, 9월이 24.7%로 주로 8월에서 9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영남이 35%와 중부 26% 등 주로 중부와 영남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 정도 비가 오면 토양은 다 수분으로 꽉 차 있다. 언제든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얼마나 그냥 크고 째지는 소리가 나는지 아니 이게 뭐지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여기 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깨지고.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전국의 산사태 발생 이력을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원인별 가중치를 부과해 산사태 발생 확률을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산사태 발생 인자는 9개를 사용했는데 숲 모습과 나무 지름 크기, 사면 경사, 사면 방위, 사면 길이, 사면 곡률, 모암, 토심, 지형 습윤 지수 등입니다. 하지만 1등급이라 해도 항상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과 강도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를 반영해 산사태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 산사태는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위험지도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가는 충분히 유효한 정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가 지금 피해 지역이거든요. 요거 왜? 그래서 요 위에서 다 나서 이쪽에서도 나고 이쪽에서도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여기에서 1등급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에서도 무너지면 여기까지, 요 빨간색 라인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건데 1, 2등급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랑 그 노란색이 무너진다. 라고 봤을 때 됐는데 빨간색, 노란색이 합쳐서 무너질 경우에는 이쪽에는 여기까지 끼친다. 이쪽에는 여기까지 끼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1, 2등급이 다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좀 과하게 잡거든요. 왜냐면 주의 지역이니까. 근데 요번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죠. 과수원, 농지들 이쪽에
이쪽이 다 쓸려서 나옵니다. 농지가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1, 2등급으로 판단을 했던 그 양만큼 얘가 나오면서 실제 요 바운더리 안까지 다 피해를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요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지만 결국은 저희도 놀랐던 게 보통 이 빨간색 정도까지 정도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여기에 섰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양이 나왔을까? 결국은 이 농지에서의 침식이 결국 10m, 뭐 보는 길분들이 10m까지 패였거든요. 뭐 엄청나게 패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많은 양이 나왔다. 산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과 직각에 멀어지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피 시에는 토사의 유입에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또는 고압전선 주변으로의 접근은 자제를 하시고요. 인근의 건물로 이동하셔서 산과 가장 멀리 있는 높은 층에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국토의 63%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조짐을 알아두고 여차하면 대피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수칙에 따르면 산사태 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고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산허리에 금이가 있는 것처럼 빈 공간이 보인다면 물을 먹은 토사가 일부 유실됐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땅울림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사태 징조를 포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 산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폭우가 쏟아지면 시야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확실한 신호는 대피 명령입니다. 간혹 산사태 주민 대피 명령이 떨어져도 귀찮다고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산사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항상 대피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뜻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피 장소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피할 때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빠른 대피를 위해 집중호우 기간엔 간단한 생필품 등을 넣어놓은 가방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대피 이후에 PC로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모바일에선 스마트 산림자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대비하고, 대피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산사태의 위험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